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도와 분자의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찍을 때 난이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이제 가능을 못 하실까봐 이렇게 강의 대상을 정해두었고요. 이건 이제 이 분야는 키네틱 티어리라고 하는데, 일반 물리 안에서 한국말로 하면 운동론입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의 운동이 어떠한지를 기술하는 이론으로서 참고한 책은 서웨이 일반 물리 책 7판입니다. 영어 원서를 참고하였고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나온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해드리면, 물리는 일단 모델링을 하는 학문입니다. 이 수학적 모델링이란 무엇이냐? 가정을 통해 문제를 단순화합니다. 근데 이제 수학과 물리의 차이가 있다면, 수학은 이론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가는, 그러니까 공리로부터 시작해서 이론이 만들어진다면, 물리는 수학보다는 그 필요에 의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찾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이론이라는 게 기존 현상을 다 설명하지만 새로운 현상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가령 이제 책에 썼던 예시를 보면, 구조에 대한 모델 이란 얘기를 하는데, structural model, 그러니까 이 구조 모델은 왜 세우게 되냐? 너무 시스템이 너무 크거나 too big,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때 발생하게 되고요. 너무 큰 경우는 이제 태양계 같은 경우가 되겠죠. 태양계를 밖에서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지동설, 천동설, 우리말로는 이제 움직이는 대상을 앞에다 적었는데, 영어로는 누가 중심이 되냐, geocentric, heliocentric. 헬리오가 아마 태양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듯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기체 분자는 너무 작기 때문에, 혹은 수소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그렇죠. 그래서 H 아톰, 수소 원자의 구조 모형이 계속 발전해 왔죠. 뭐 돌턴의 원자설로 시작해서 뭐 원자 핵에 전자가 박혀 있는 구조라느니 머핀이었다가, 뭐 태양계의 음극선 실험으로 궤도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러더퍼드
이론 모델을 만들고 이게 전자기 이론의 결과와 부합하지 않아서 보어가 정상궤도를 도입하고 그 정상궤도에 대해서 슈레딩거가 만든 파동 방정식을 풀어내서 이제 궤도를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발전해 온 것처럼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모델을 생각해내는 게 과학입니다. 오컴의 면도날과도 연결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론은 단순해야 하고 심플레시티 그러면서 현상과 부합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온도라는 거시 변수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의 키네틱 에너지 분자의 molecular kinetic energy 이 사이에 얘는 이제 마이크로 하죠. 마이크로한 미시 변수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거시는 보인다는 건데 매크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사이의 커넥션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가정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첫째, 가스가 이제 기체 분자인데 기체 분자가 모두 동일하고 identical 그리고 큐빅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큐빅이 아닌 모양이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가상의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분자 수가 많고 이 분자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멀어서 얘를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V 몰큘의 부피가 그 빈 공간에 비해서 충분히 작다는 가정을 세우고요. 두 번째로 뉴턴의 법칙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얘네들에게도 성립한다. 그리고 얘네는 어느 방향, 무작위의 방향과 속도를 갖는다. 그걸 이제 같다라는 의미의 아이소와 트로픽이라고 표현하고요. 등방위라고 번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 간에는 인터랙션을 하는데 가까이에서만 힘이 작용하고 엘라스틱 그러니까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분자끼리만이 아니라 벽과도 분자 간
이제 이것들을 가정을 하고요. 분자 크기 무시. 그러니까 점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point like. 이런 가정에서 이제야 출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벽에 부딪혀서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건데, 먼저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고 했으니 이 성분을 나누면 Vx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부호가 바뀐 채 Vy는 이제 바뀌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 네, 왜 그럴까요? 그게 일단 수직 항력을 받는 것일 텐데 벽으로부터 받는 방향이 X 성분뿐이고, 그리고 아마 에너지 보존과 운동량 보존을 연립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량을 보시면 MV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M0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건 처음 운동량이고, 나중에 가진 운동량 마이너스 M0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될 텐데요. 이걸 왜 계산하냐면 이제 벽이라는 것에 충돌하면서 압력이 생긴다는 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이란 건 뭐냐? 얘는 이제 미시적으로 분자들이 때리는 힘이다. 분자가 때리는 힘인데 압력은 이제 면적을 나눈 거겠죠. 그러면 걔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하면은 뉴턴 제2법칙이 F는 ma, F는 운동량의 미분인데 이거를 이제 에버리지 개념을 사용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에버리지라는 것 자체가 이 면적이 같아지는 녀석이니까 델타 t, 요 면적이 델타 p가 될 텐데 실제로는 이렇게 부딪혔다가 또 이렇게 부딪혔다가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델타 p를 계산했던 거고 이제 주의할 점은 제가 계산한 이 운동량이 이 몰큘
분자의 운동량이기 때문에 이 분자의 운동량을 계산하면 이 힘은 분자에 가해진 힘이 된다. 몰큐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3법칙을 쓰는 겁니다. 제3법칙에 의해서 이 벽 입장에서 받은 힘은 얘랑 반대일 거다. 방향이.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고, 이 델타 t가 뭐냐? 마이너스 붙여주면 플러스가 되죠. 얼마나 얘를 벽을 자주 때리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그 벽을 때리는 주기가 ED라는 거리를 디스턴스 D가 이제 한 변의 길이라 했을 때 그걸 이제 와서 부딪힌 다음에 다시 갔다가 여기서 부딪히고 다시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ED만큼을 이동해야 다시 부딪힐 거고, 그거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그게 이제 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얘는 하나의 속력일 뿐이고, 이제 전체 포스, 넷 포스를 계산하려면 모든 파티클에 대해서 걔를 더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통계적인 어떤 통계적인 머리가 필요합니다. 자,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 복잡하게 생각 없이 얘의 평균을, 제곱의 평균을 그냥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그러면 평균에다가 개수를 곱한 게 합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mean of squares 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보시면 X방향 성분에 대한 평균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냥 속력이고, 얘를 어떻게 계산할까 생각해보면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이걸 피타고라스 합을 할 테니까 얘네들을 싹 다 더하면 제곱의 합도, 그래서 결국 평균도 합으로 더해질 수 있다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얘네 셋이 같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소트로픽하다 라는 가정에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등방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X, Y, Z 방향이 구분되지 않게 속력의 분포를 가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여기까지 얻어냈는데 이제 우리는 F가 아니라 압력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그 전에 이게 평균 힘이었지만 분자의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의 견줄만큼 많은 상황을 가정하면 이제 이 average force가 any time interval에 대해서 어떤 시간 구간에 대해서 항상 일정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average를 떼버리는 겁니다. constant force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압력을 계산해 주기 위해 d제곱으로 나눠야 돼요. 면적인 d제곱으로 나눠주면 d세제곱이 될 텐데, 이게 V죠. 큐빅 박스의 컨테이너의 부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얻어지게 되고, 제곱의 평균. 이제 운동 에너지랑 관련을 지으려면 약간 이런 조작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B는 NKBT를 쓸 거예요. NRT라고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NRT에서 아보가드로 수로 그 기체 수를 나눈 게 몰수고요. 이 아보가드로 수를 기체 상수에 나눠주면 불투명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PB는 V제곱이기 때문에 N이 날아가고,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V제곱은 V제곱을 보기 전에 일단 온도란 녀석은 미시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한 분자의 운동에너지, 평균 운동에너지에 이걸 곱한 값이 온도라는 거다 라는 거고, 이제 더 익숙하신 모습은 2분의 3 kBT 이 모양일 텐데, 이제 이게 한 분자가 가진 평균이면서 그냥 온도 에너지를 안 와요. Translational Kinetic Energy. 왜 이게 붙었냐? 우리가 점입자라고 가정했는데 실제로는 점이 아니고, 이제 우리 공기 중에 많은 산소와 질소를 해보면 이원자 분자죠. 그래서 회전도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진동도 해요. 그래서 로테이셔널한 키네틱 에너지도 있고, 이 스프링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그걸 뭐라고 할까요? 바이브레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키네틱 에너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거가 이제 자유도라는 개념인데, degree of freedom. 이 자유도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이 에너지를 x, y, g가 동등하게 나눠 먹을 거기 때문에 한 방향의 에너지가
2분의 1 kbt씩인데 얘가 놀랍게도 로테이셔널에 들어가도 kbt, 2분의 1 kbt, 바이브레이션에서도 2분의 1 kbt. 그래서 그 개수를 세면 답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 이원자 분자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로테이션 빼고는 이 방향의 로테이션도 의미가 있고 이 방향의 로테이션도 의미가 있을 거기 때문에 로테이션은 두 개가 있어요. 이원자 분자에 대해서. 그래서 얘네 산소 질소 같은 경우에는 O2, N2의 경우에는 감마가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끝내기 전에 식을 하나 더 쓰자면 이 식을 V제곱에 대해서 정리하면 2분의 1 없어지니까 kbt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루트를 씌워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제곱하고 평균을 구하고 루트를 씌워서 루트 민 스퀘어, 자 제곱 평균 루트, 그래서 RMS라고 하는데 VRMS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복사. VRMS here. 그리고 얘를 좀 우리가 화학에서 익숙한 단위로 바꾸면 이제 분모 분자에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줘서 분자량으로 나눈 그 식을 만들어주면 이제 이 식에 분자량만 대입을 해주면 상온에서의 수소의 평균, 수소 분자의 평균, 루트민 스퀘어 이런 걸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수소에 대해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게 지구 탈출 속도를 넘어가서 지구상의 수소 기체가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지구보다 더 무거운 화성에는 이 수소 기체 비율이 더 높겠죠. 중력이 더 세니까.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도 기체 조성비에 기여를 하는데 이게 아주 생물체가 살기에 이상적이었다 라는 것까지 알면은 되게 재밌는 우연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고생하셨습니다. 싱쿠러.